자,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기보다 피하려 합니다. 그걸 가난한 사람은 무시한다고 생각들 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보통 돈 많으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무시하기보다 일반 비슷한 사람이 무시하는 건 많이 있어요. 뭐냐면 이제 친구들 사이 있잖아요. 가까운 사이끼리 무시하는 게 더 많아.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보다. 예, 비슷한 또래 애들이 막 이렇게 뭐 직장 그만두거나 일을 못하면 그거 가지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.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.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죠. 뭐 부자들이 없는 사람 무시한다. 근데 한번 생각해봐. 여러분 실제로 부자가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 봤어요? 본 적 있습니까?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 적 있어요? 저부터 얘기할까요?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왜냐? 부자를 볼 일이 없으니까. 볼 일 없지 않습니까? 내가 부자를 벌려면 내가 부자가 돼야 돼. 부자들이 아무나 만나지 않잖아요, 여러분. 그분도 바쁘고, 만나는 사람도 보통 사람도 아니잖아요. 그분이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집을 가진 것도 가난한 사람 만나겠냐고. 없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접점이 없는 거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볼 일도 없고, 뭐 만날 일도 없고, 말할 일도 없잖아요. 근데 어떻게 무시한다는 거죠? 아니,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대한민국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, 부자들은 부자들 사는 그 학군 좋고, 인프라 좋은 지역이 있잖아요. 뭐 강남 상구 이쪽에 있잖아요. 가난한 사람이 강남 상구 살까요?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거기 안 살겠죠. 가난하면 돈이 없고 생계해줘야 힘드니까 생활비 많이 드니까 당연히 이제 좀 집값이 싸고 좀 인프라가 부족한 데 살겠죠. 보통 이제 서울에 얘기하자면 관악구 신림동, 봉천동 이런 데 이제 산골짜기 같은 데 있잖아요. 물론 이제 관악구 신림 봉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만 관악구 신림 봉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집값 싸지죠.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그 서울 관악구 1인 가구로 거주하는 분들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상당히 많대요. 100만 원 이하.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. 거기 많이 사는데 고시원이나 이제 상고자리 옥탑 같은 데 많이 산대. 반지하고. 아무래도 그런 것은 인프라가 안 좋고 이제 생활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?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 만날 일이 없잖아요. 그분들 바쁜데. 그래서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 무시한다는 건 보통 가난한 사람들 얘기입니다. 가난한 사람들 얘기.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해봐요.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굳이 가난한 동네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 막 무시하고 갑질하는 거 왜 할까요, 여러분? 여러분 알잖아요. 우리가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입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. 보통 돈 많은 분들은 사업가나 전문직 분들이 많죠. 강남 같은 데 보면. 큰 사업을 영위하신다거나 전문직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사회적 입기 알려진 사람이에요. 전문직이면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로펌 대표나 아니면 이제 병원 원장님이면 검색하면 다 나와. 검색하면. 그렇죠? 그리고 사업하는 분이면 이미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한 번쯤 언급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노출이 돼 있잖아요. 직업적으로. 노출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좀 불선한 행동을 한다. 도의적으로 뭔가 문제된 행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잃을 게 많습니다. 손해볼 게 많죠.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강남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원장님이 있어요. 병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 가난한 사람한테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한다. 이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 찍혀가 돌아다닌다 생각해봐. 그럼 그분 이름, 그분 출신, 뭐 그분 이제 운영하는 병원 이름, 그리고 그분 자녀까지 나와요. 한국 사람한테 그런 거 잘 짰잖아요, 이거. 그럼 어떻게 돼요? 손해가 막심합니다, 이게. 내 한 잘못된 어떤 언행과 만행으로 인해서 이럴 게 정말 많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잘 파고들잖아.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뭔가 있잖아요. 약점 잡히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.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? 그걸 가진 분들이 모를까요? 너무 잘 알고 있죠. 어떻게 잘난 사람들 어떻게 좀 망가진 거 보고 싶어하는 한인들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처신 똑바로 해야겠죠. 똑바로 해야 돼.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매너가 좋은 이유는 천성이 착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방어 장치죠 이게. 물론 정말 돈 많은 분들 중에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얕잡아보는 사람도 있어. 예.
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죠. 웬만하면 그렇지 않죠. 웬만하면. 일부는 있겠지. 근데 그건 있어요. 뭐냐면 사람이 돈이 없고 뭔가 형편이 안 좋아지면 좀 피의식이나 방어의식이 생깁니다. 내가 가난하다는 얘기는 뭘까요? 내가 악간이 못한다는 거죠. 내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안 되고 이제 사랑굿이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? 누가 좋아할까요? 어떤 친구가 날 만나려고 할 것이고 막 여러분들 만나는 뭐 남친 여친이 만약에 백수인데 백수를 오랫동안 해. 그럼 누가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 할까요? 잠깐 백수는 괜찮겠죠. 근데 막 몇 년째 놀고 있고 맨날 사달라 그래. 언제까지 봐줘? 언제까지? 언제까지 그 사람 이해해줘야 돼? 이해 안 해주잖아요. 그래서 뭐 잠깐 가난할 수 있어도 가난한 기간이 길어지면 좀 멘탈적으로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. 멘탈적으로.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밥벌이 하면서 나름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능력을 보존하고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어떻게 돼요? 내가 누구한테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을 뭐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럼 어떻게 돼요? 이제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죠. 인간 사회적인 동물인데 내가 가난하다 얘기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느낌 못 받는 거잖아.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안 하고 밥벌이 안 하는 사람을 누가 만나려 할까요? 그러면 다 멀리하겠지. 멀리하면 이제 무시하지도 않는데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이게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죠. 그리고 가난이 참 무서워요, 여러분. 가난이 길어지면. 네. 저는 가난이 이제 길어진 사람들, 가난한 기간이 긴 사람들, 특히 나이 먹고 이 가난이 문턱에 들어온 사람 중에 멘탈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 하더라도 사업이 망해서 꼬꾸라져서 가난이 늪으로 들어와서 이 가난이 늪으로 들어온 기간이 길어지면 멘탈적으로 안 좋아집니다.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도 있어요. 서울역 노숙자분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서울역 노숙자분들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그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좀 그 영상으로 만든 거 있어요. 그 보면 하나같이 약간 나사가 빠져 있어.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안 하고 이제 밖에서 자고 제대로 이제 위생 같은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뭐 맨날 술만 먹다 보니까 좀 멍하신 분들이 많아요. 이게. 아무리 그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멘탈 쪽은 안 좋아지는 거죠. 이게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불행의 꽃이 피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습니다. 그들은 때론 교미한 말로 꼬시고 어쩔 때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합니다. 주변에 형이 하면서 깍듯이 대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그렇죠. 이 첫 번째 문장이 좀 뼈아프네요. 예, 맞는 말이니까. 자,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, 항상 인간이라는 게 절대 백은 없어요. 돈 많은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율이 낮다는 얘기죠. 확률적으로 낮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거야.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죠. 가난하면 착하기 힘들어요. 왜냐 우리가 착하다는 게 뭘까?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? 내가 좀 여유도 없고 내가 어느 정도 밥벌이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내가 부족한 거잖아. 내가 부족한 누굴 도와줘? 누굴 챙겨줘? 오히려 내가 누구한테 얻어먹고 하는 경우 있어도 내가 누굴 챙겨주지 못하죠.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불행의 꽃.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부류가 있어. 가난한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난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.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대로 쭉 살려고 하는 분들. 굳이 가난을 탈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.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.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했었지만 일단 가난한 분들은 노력을 크게 안 해요. 네. 노력해도 의미 없다 생각을 해요. 어떤 마인드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백날 천날 열심히 일해도 여기 못 나와.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없어. 열심히 살 필요 없어. 힘들게 살면 뭐해?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. 부자들 다 죽어야 돼. 부자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. 저 아파트 안 무너지나?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좀 부정적이야 이게. 왜냐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뭐가 여유가 없고 쪼들다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보면 배 아프고 열받고 그래요. 이게.
그래서 맨날 욕을 달고 살아. 입이 거칠어 이게. 그리고 현생이 안 좋다 보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해요. 술 담배. 낮에도 술 먹어요. 밥 대신 술 먹어. 그래서 저런 사람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물들어요. 예, 여러분 사자성어제 그런 거 있죠. 예, 금묵자오, 근주자죠. 예, 더러운 사람 걸리면 더러워지고 시뻘건 사람 걸리면 시뻘개진다. 예.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 뭐 가난한 사람도 알잖아요.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사는 분도 있는데 왜 열심히 살려고 그래? 이 가난한 사람과 나이 먹어서 같이 살기 싫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분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냐? 여기 나오고 싶어서.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한 동네 정말 구역질나고 나이 먹고 여기 살다가 사람답게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이제 직장 다니는 겁니다. 직장 다니서 돈 모으면 어떻게든 이 동네 나와가지고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볼 것이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절대 이 동네하고는 내가 진짜 뭐 겸상은 안 한다. 그런 목적을 하는 거야 이게. 그분들 가난이 싫은 거야. 이 사람들 싫은 거야 이게. 그래서 저는 가난한데 착하다는 말을 안 믿어요. 그래서 모든 가난한 사람이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가난한데 기본적인 악간이 못하고 이 가난한 시간이 좀 기신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요즘엔 사회가 각박하기 때문에 뭔가 처지가 안 좋고 뭔가 이제 궁지에 몰린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뭔가 좀 앞가림 못하고 뭐 금전적 문제 있다 이러면 좀 관계를 멀리 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. 자,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